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민은선입니다. 그리도 남들과는 말을 잘 섞다가도 이유 없이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다. 무언지 모르는 마그마가 치밀어 올라 괜히 심통이 나고 나를 주체하지 못해 애꿎은 세상을 향해 독백을 한다. 하도 못나 소리는 지르지도 못하고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린다. 나도 모르겠다. 이럴 때 나에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이 바보야, 그럴 땐 너를 칭찬해봐. 이 세상에 그래도 나만한 사람 없다고 말이야. 누가 들으라지? 개념하지 마. 네, 들려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정병우님의 나에게 말 걸기 시 전문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하철 역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행선지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지요. 어딜 가나 사람도 참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 꽉 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누군가와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는지요? 한없이 내가 작게 느껴질 때 한 줄 시를 통해 나를 위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첫 곡 패시오 보이스의 Go West 들으면서 문을 여겠습니다. We will go our way.
shades. We will find a place where there's so much space. And the pace back east, rustling just to please, ready to lead to. We are gonna do. Life is peaceful there, there in the old hotel, where the skies are blue. This is what we're gonna do. Life is peaceful there. Go west. In the open air. Go west. Baby, you and me. Go west. This is our land. Sun in winter time. We will feel just fine. Where the skies are blue. This is what we're gonna do. 오늘 만나볼 시인님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고 한국카톨릭문인협회 회원, 동대문 문인협회 수석 부회장이신 한리정병훈 님이십니다. 그럼 시인님을 만나기에 앞서 시인님의 시를 낭송가 염수경 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로의 긴 여행. 정병훈. 6월에 오면 나도 몰래 내가 머무는 곳 후쿠오카행 탄강촌 허름한 숙소. 이웃나라에서 물 건너 뭔지도 모르고 이곳에 와 탄을 캐고 있다. 그는 왜 여기에 있는가? 모른다. 있을 뿐이다. 그의 의사는 더욱 아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아프리카 원주민 되어 탄과의 전투. 지친 몸 하나 겨우 건진 채 숙소 돌아와 널브러진다. 낯설고 물서른 하늘 아래 오직 서러운 건 보고픔 그리고 그리움. 이제 눈물 따윈 없어진 지 오래다. 신혼의 단꿈, 어느 부부의 전설인가. 엄격결에 떠나온 조국. 온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보고픈 아내와 그리운 어머니. 풀필이 불던 뒷동산, 멍 감던 앞 개울터. 살아서 갈 수나 있을는지 희망 사라진 기대와 그리움 속에 오늘도 하루가 간다. 그날 후쿠오카의 밤, 아버지의 밤, 까만 밤. 나는 오늘도 6월이 오면 아버지의 밤으로 긴 여행을 한다. 탄캐는 곡괭이 소리가 귀에 쟁쟁 거린다. When are you gonna come down? When are you going to land? I should have stayed on the phon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own mind. You know you can't hold me forever. I
sign up with you. I'm not a present for your friends to open. This boy's too young to be singing the blues. So goodbye, yellow brick road, where the dogs of society howl. You can't plant me in your penthouse. I'm going back to my plow, back to the howling old out in the woods, hunting a hornetback toad. Oh, I found a side of my future life beyond the yellow brick road. What do you think you'll do then? I bet they shoot down the plane. It'll take you a couple of Accurate tonics to set you on your feet again. Maybe you'll get a replacement. There's plenty like me to be found. Mongrels who ain't got a penny, sniffing for tidbits like you. On the ground. So goodbye, yellow brick road, where the dogs of society howl. You can't plant me in your penthouse. I'm going back to my plow, back to the howling old out in the woods, hunting the hornetback toad. Oh, I found it inside my future lies beyond the yellow brick road.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링 로드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시인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항리 정병훈 시인입니다. 항리, 그 호라고 그럴까 네, 아니면 와우.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항리라고 하면 제가 태어난 고향, 아, 예, 제 고향이 양평군 양동면 쌍항리인데 쌍항리에서 앞에 자를 빼고 뒤에 자 항리, 학이 사는 동네다 해서 옛날부터 학둔지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한자로 표현해서 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양력을 보니까 조금 독특하신 게 공직에 계셨었어요, 보니까. 네네. 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공직에서 뭐 여러 부처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네. 주로 홍보 파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을 2년 남기고 저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후학들을 양성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시인님으로 좀 알고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를 쓰신 건 언제부터이실까요? 한 10년 정도 될까요? 네. 예, 제가 평상시에 썼던 글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문학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통 연설문이라든가 또는 신문, 칼럼을 많이 쓴 게 있기 때문에 옆 동네를 눈치껏 보다가 이제 시와 숲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온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글을 쓰시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인으로까지 등단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6월로의 긴 여행이라는 시를 들려주셨는데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인데, 자, 이 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고 또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좀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이지만 그 한국 전쟁 때 아버님께서 강원도 인제 철의 삼각 전투에서 전 부대원과 같이 전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예. 어머나. 근데 그 전에 네. 일본 후쿠오카갱 복강현이라고 하죠. 네. 후쿠오카갱 탄광지대로 징용을 가시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버님이 한 20몇 년생 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상시에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버지가 후쿠오카갱 탄광지대로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셨는데 또 다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 정말 적나라한 아픔을 다 가지신 그 케이스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시에도 쓰지만 저희 아버지는 얼굴도 한 번 모르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저희 다른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류 속에서만 남아있는 아버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시에서는 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가 나중에 제 가슴에 평상시에도 남아있어서 일종의 사부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잠깐 말씀 중에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서류상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지금 어머님 뱃속에 계실 때 아버님 그렇습니다. 제가 유복자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유복자를 있고 아버지가 전투에 나가셨다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불행하다 생각하면 선생님보다 선생님의 어머님이 더 기구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구하다고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전사하실 당시에 23세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사시다가 한 10년 전에 지금은 선산에 묻혀 계시죠. 네. 와, 이 선생님의 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그 표현이 아니라 전혀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고 또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선생님들의 그 아주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을 해야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글로써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쓰셨는데, 네. 그 이후에 선생님도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면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뒷모습 쫓아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리는 아버지 상은 어떠셨을까?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아버지 상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우면 아버지와 비슷한 작은 아버지 얼굴을 봐라. 그래서 작은 아버지 얼굴도 보고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모르기 때문에 네. 친구 아버지를 찾아가서 친구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상이 안 되죠. 사진도 한 장 없고 또 제가 뱃속에 있다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외형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버지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라고 이제 성인이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으로 느껴지실까요? 글쎄요. 그거 최근에 어느 작가가 쓰신 아버지라는 시를 어떤 분이 낭송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도 울지 못하고 또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항상 봉사와 희생이 전제가 되는 그런 전형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저는 반대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가 베풀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신조로 살아오고 있고, 또 그렇게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당당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보는 시들이 어머니에 관한 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시를 보니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반가웠어요, 선생님. 네.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어머니의 희생도 되게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진짜 말씀대로 아파도 제대로 아파할 수 없고 눈물이 날 때도 대놓고 울지도 못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니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의 시를 소개하고 이야기도 나누지만 음악도 함께 감상하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면서 집에서 그 유튜브를 틀어서 그 미당 서정주님의 푸르른 날을 가수 송창식이 곡을 붙여서 한 노래 푸르른 날을 듣고 왔습니다. 푸르른 날에 보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첫 소절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걸 신청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에 우리 멋지게 푸르른 날 감상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허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허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허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허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시인님, 개인적으로 공직생활도 하시고 또 대학 강당에서 강의도 하시며 이제 시인이 되신 지 어느덧 10년 세월이 됐다고 그랬는데 혹여 나에게 시란 이런 존재야 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있어 시란 베프다. 베프요? 네, 나에게 있어서 시란 베스트 프렌드다. 아. 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분신이다. 그러면 선생님의 시식에서 언뜻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때로는 나의 아픔을, 때로는 나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내는 그런 친구같이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 표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10년 세월 동안 글을 뭐 쭉 써오시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수술 잘 쓰셨나 본데 혹여라도 내가 시 창작을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 또는 이런 사건에게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걸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굳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유난히 국어 과목을 좋아했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아, 그럼 문학소년이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교과서에 실렸던 만해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심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케이스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아버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유월로의 긴 여행이라는 시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시 가운데서 특별히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네, 앞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유월로의 긴 여행은 일종의 사부곡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저희 우상이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유복자로서의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어머니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아, 네. 아까는 사보곡이었다면 이제는 사보곡으로 네. 네. 어머니에 관한 시를 소개해 네. 주십니다. 네. 그럼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어머니란 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정병훈. 늘 불러도 목이 메이는 이름. 나는 괜찮다. 입에 달고 사시던 당신. 그 말 고지 듣던 나 한참은 바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가 보다. 생각이 없어도 한없이 없던 나. 어렸으니 괜찮다 말들 했지만 어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이해될까요? 그 어머니는 늘 소리내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어머니 되어 하늘나라 오르신 당신. 당신이 천사이신 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모자라도 한참은 모자라 평생 당신을 아프게만 하던 못난이. 부족한 아들이지만 다시 오실 때도 꼭 나의 어머니 되어주세요. 당신은 창조주 주신 최고의 은총이었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향의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선생님, 그 낭송가가 들려주신 어머니란 시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찡했거든요. 네. 더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어머니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도 같은 게 마지막 대목이 꽉 꽂혔어요. 당신은 창조주 주신 최고의 은총이었습니다. 와, 이 하늘나라의 천사로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으로 표현하신 어머니. 과연 선생님한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는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또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 돌아가시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어머니는 저희 우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상입니다. 근데 굳이 우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전쟁에 아버지가 전사하시고 당시 어머니의 연세가 23이셨습니다. 와, 우리에게는 아직 시집도 안 갈 나이인데 이미 혼자가 되신 거군요. 네, 23세 혼자가 되셔서 평생을 청상으로 사시면서 그분의 희망과 목표는 오직 저만 잘 되기를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걱정은 유복자인 제가 조금이라도 엇나가서 잘못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이 맞득지 않으시면 늘 애비 없는 후레자식 그런 말 들을까봐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마저 죽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천의 고아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수시로 하신 적이 있고 지금도 후회가 막급합니다. 지금도 어머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제가 어느 교육기관에 갔을 때 연수원생들하고 이렇게 소감이라든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정 선생은 참 그래도 어머니가 잘 기르셨어. 엇나가지도 않고 잘 기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하고 같이 왔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한 일만 마음에 남고 후회가 막급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선산의 아버지와 함께 영면해 계십니다. 네. 그래도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이 지금의 선생님 모습 보고 또 선생님의 글을 보신다면 참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내가 잘 키웠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정말 선생님의 시 속에서 선생님의 삶이 또 선생님의 생각이 다 오롯이 드러나는데요. 혹여나 선생님의 시를 또 책으로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는 우리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떤 시인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숙명으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살아가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세파에 흔들릴 때마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굶주리며 가까스로 버텨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빈부, 지고하 등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시인은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만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시인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어느 문학상 수상식에서 밝힌 저의 소감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윤동주, 김소월, 백석은 멀어도 한참은 멀어 언감생심. 그래도 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름 석자 기억되는 소박한 사랑 시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 김서월, 백성님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분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이름이 또 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나지기를 소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느덧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님께 이 말만은 나 꼭 해주고 싶어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노벨 문학상 작가를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문호의 탄생은 이제 작가 본인의 치열한 처절한 집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를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도 있어야겠으나 그 책을 읽어주는 훌륭한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국민적 독서 캠페인을 전개해야 될 것을 제안합니다. 작가가 나무라면 그 작가를 키우는 토양은 바로 국민, 청취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독서 캠페인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를 사랑하고 또 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밝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시인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두서없는 제 말씀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남아영의 홀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떠나고 싶다. 이름 모를 머나먼 곳에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따라 나는 가고 싶다. 나는 떠나가야 해. 가슴에 그리움 갖고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슴 아픔 없을 곳에 나는 떠나야 해. 나를 떠나간 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떠날 순 없지만 다시 돌아온단 말 없이 제맛 따라가리라. 사랑도 이별도 모두 다 지난 얘긴걸.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 나를 떠나간 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떠날 순 없지만 다시 돌아온단 말 없이 제맛 따라가리라. 사랑도 이별도 모두 다 지난 얘긴걸.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 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보았더냐. 타협하며 사는 거지. 살다 보면 알게 되더라. 그게 정답인 것을. 나름 산다고 살아왔지만 가슴에 남아있는 회한 덩어리.
그리도 아픈 사연들 하나, 둘, 셀 수가 없네. 그것들 그래도 내 인생 한 조각 영원히 벗하며 품고 가리라. 네, 들려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정병호님의 그게 인생이라네 시 전문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지며 시작한 일인데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 속에 시작한 일인데 계획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지요. 또 어떤 땐 마음껏 진행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보았는데 내가 왜 이랬지? 하며 후회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망스러울 때마다 또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나를 위로하는 글을 쓰며 또다시 쓰러진 나를 일으키고 새로운 나를 향해 나가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마지막 곡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진희선, 그리고 진행의 민은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